오늘도 바람이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가는 길을 따라 흘러온 오늘의 사연도 잘 들어주시고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명자입니다. 올해로 70이 되었죠. 손끝에 바늘을 쥔 지는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날도 인사동 박물관은 붐볐어요. 제 회고전 개막식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유리 케이스 안 작품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한 땀 한 땀이 살아있네요. 이렇게 완벽한 자수는 처음 봐요. 완벽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불완전했던 순간을 감추려고 완벽한 작품만 만들어 왔으니까요. 전시장 한쪽에서 도윤이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죠. 패션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프랑스에서 온 초청장이에요. 도윤이 봉투 하나를 건네더군요. 봉투를 뜯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초청장 표지에 인쇄된 문양. 해를 품은 학이었어요. 날개를 활짝 편 학 한 마리가 태양을 감싸 안은 형상이죠. 그 문양은 제가 단 한 번, 단 하나의 작품에만 새긴 문이었습니다. 1981년 겨울이었어요. 26세 저는 미혼모였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입양기관 문 앞에 섰던 그날 밤. 차가운 바람이 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하얀 면천에 금빛 실로 학을 수놓았어요. 이 문양이 너를 지켜줄 거야. 아기의 보자기에 그 무늬를 새겨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문양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클라라 리, 프랑스 파리의 신진 디자이너라고 적혀 있었어요. 초청 내용은 패션위크 협업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엔 그 무늬밖에 보이지 않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한 작품 앞으로 걸어갔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는 제가 가장 아끼는 자수병풍이 있었습니다. 사계절을 담은 작품이죠. 봄의 매화, 여름의 연꽃, 가을의 국화, 겨울의 학. 학을 수 놓을 때마다 저는 그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나를 원망할까? 손이 떨렸어요. 초청장을 쥔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관람객이 제게 말을 걸었죠. 선생님, 사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펜 끝이 종이를 찔렀습니다. 휙 하고 긋는 순간 손끝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죠. 피였습니다. 검지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방울쳐 올라왔어요. 바늘에 찔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멍하니 그 핏방울을 바라봤습니다. 아, 선생님. 사람들이 놀라 휴지를 건넸어요.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피를 닦으며 생각했죠. 피가 나네. 아직도 그 실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50년 가까이 완벽한 작품만 만들어 왔습니다. 한 땀도 틀리지 않으려 했죠. 실밥이 보이지 않게, 매듭이 드러나지 않게 술을 놓았어요. 그렇게 살면 과거도 감출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실이 다시 제 손을 찔렀어요. 전시장을 나서며 저는 초청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하단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당신의 작품에서 제 뿌리를 발견했습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클라라 리. 뿌리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방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자수틀 앞이었습니다. 손끝엔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과거가 스며들었어요. 보자기를 싸던 그날 밤에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울면서도 바늘을 놓지 못했던 손. 한 땀 한 땀하게 날개를 쑤놓으며 빌었던 기도. 부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길. 저는 초청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클라라 리.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봤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 아이가 살아서 저를 찾은 걸까요? 아니면 이건 그저 제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일까요? 어느 쪽이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 실의 끝이 어디로 이어져 있는지. 50년 가까이 놓지 못한 그 실을 이제는 따라가 봐야 했죠. 손가락의 상처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랜만에 제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공방 한쪽 서랍장에는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손때 묻은 나무 상자였죠. 저는 그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는 저였어요. 25의 이명자. 창백한 얼굴에 억지로 지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품에는 하얀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입양기관에서 찍어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한 장만 남겨드릴게요. 나중에 보고 싶으실 거예요. 직원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결국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받아들고 나서 45년 동안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종이들은 입양 동의서였습니다. 노란 빛으로 바랜 서류였죠. 제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또렷한 붉은 인주 자국. 그 도장을 찍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게 맞는 일이야. 이 아이를 위한 거야. 스스로를 수없이 설득했어요. 하지만 도장을 누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서류 사이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제가 직접 그린 도안이었습니다. 해를 품은 학. 연필로 그린 밑그림 위에 색연필로 금빛을 칠해 놓았죠. 이 무늬를 보자기에 쑤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입양기관 직원에게 부탁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건 보통 안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간청했죠. 제발요. 이것만은 꼭 하게 해주세요. 결국 사흘 밤을 새워 술을 놓았습니다. 금실은 제 돈을 털어 샀어요. 당시로선 무척 비싼 실이었죠. 하지만 아까울 게 없었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으니까요. 학의 날개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어요. 태양의 광선은 8갈래로 뻗어나가게 했습니다. 8은 무한을 뜻하니까요. 이 아이가 무한한 행복을 누리길 바랐습니다. 보자기를 완성하고 아기를 싸던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기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빤히 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원망하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아닌 그저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덮고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공방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70년을 산 몸이 아니라 1000년을 산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완벽한 작품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도 어긋나지 않게, 매듭도 보이지 않게, 실밥도 드러나지 않게 술을 놓았죠. 사람들은 제 작품을 보며 감탄했어요. 흠잡을 데가 없네요. 완벽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이미 큰 흠이 있다는 걸. 그 흠을 감추려고 완벽한 작품으로 덮어왔다는 걸. 그런데 이제 그 흠이 다시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자수틀 앞에 앉았어요. 실을 꿰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학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또 한 땀. 금빛 실이 천 위를 미끄러졌어요. 날개가 펼쳐지고 부리가 그려지고 발톱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떨리지 않았던 손이 말이죠. 바늘이 천을 벗어났어요. 실이 엉켰습니다. 매듭이 지저분하게 튀어나왔죠. 안 돼. 저는 실을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더 엉키기만 했습니다.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왜? 제 손에게 묻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손은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도 이 손끝만은 그날의 감촉을 잊지 못했던 겁니다. 보자기에 아기를 싸던 그 촉감. 따뜻하고 작고 연약했던 몸. 제 품에서 떠나가던 그 무게. 저는 바늘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침이 되자 도윤이 공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밤새 여기 계셨어요? 도윤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 가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초청장을 도윤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말이다. 프랑스 가서 직접 만나보고 싶구나. 도윤이 초청장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좋은 기회네요. 제가 일정 조율할게요. 너도 같이 가줘야 한다. 네. 저요? 통역이 필요해. 내가 해줘. 거짓말이었습니다. 통역사를 구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혼자 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그 실의 끝을 따라가는 게 두려웠어요. 도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같이 가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손도 한때는 작고 연약했었죠. 제가 키웠습니다. 밤마다 우유를 먹이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런데 왜 그 아이는 못 키웠을까요? 나도 키울 수 있었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45년 동안 꽁꽁 묶어뒀던 후회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손가락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다시 벌어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13시간의 비행이었어요. 저는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죠. 저 구름 너머에 그 아이가 있을까? 도윤이 제 캐리어를 끌어주었어요. 어머니, 호텔 가서 좀 쉬세요. 미팅은 내일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먼저 클라라 리의 작업실을 보고 싶구나. 지금요? 너무 피곤하실 텐데. 기다릴 수가 없어. 목소리가 간절했나 봅니다. 도윤이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샤넬 거리로 향했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아름다웠어요. 오래된 건물들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클라라 리의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좁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에텔리어 클라라라고 적혀 있었죠. 들어가실 건가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하얀 원단들이 걸려 있었어요. 작업대 위에는 실타래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리고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었어요. 긴 머리를 묶고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뭔가를 그리고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니다. 내일 보자.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하자.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자의 뒷모습을, 움직이는 손을, 창가로 들어오는 빛을. 혹시 널까? 입술을 깨물었어요. 45년 만에 떠올리는 얼굴. 아기였던 그 아이는 이제 45이 되었을 겁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저를 닮았을까요? 도윤이 제 어깨를 살짝 잡았어요. 어머니,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봤어요. 그 창문을, 그 불빛을. 호텔 방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제게 저녁을 먹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너 혼자 먹고 와. 나는 좀 쉬고 싶구나. 혼자 남자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죠.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있는 제 모습. 사진이 너무 낡아서 얼굴이 흐릿했어요. 내가 여기 있니? 사진 속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정말 내가 클라라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문양, 해를 품은 학은 분명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늬를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과 함께 스튜디오로 향했어요. 미팅 시간은 10시였습니다. 제 손은 내내 떨렸죠. 도윤이 문을 열었어요. 봉주르. 한 남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60대로 되어 보이는 백발의 남자였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죠. 저는 마르탱입니다. 클라라의 아버지이자 이번 협업을 제안한 사람이죠. 도윤이 통역해 주었어요. 저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르탱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명자 선생님의 작품을 처음 본 건 1년 전이었습니다. 딸이 만든 드레스와 너무 닮아서 놀랐죠. 클라라 씨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르탱이 안쪽을 가리켰어요. 안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스튜디오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스케치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한복 실루엣을 응용한 드레스들이었죠. 그리고 그 옷들마다 전통 문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학, 연꽃, 모란, 구름. 제가 평생 놓아온 문양들이었어요. 죄송해요. 기다리셨죠?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클라라였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한 체구에 짧게 자른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터틀넥에 와이드 팬츠를 입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눈이 마주치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눈빛. 어딘가 익숙한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클라라 리입니다. 도윤이 통역했습니다.
클라라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죠. 하지만 손등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화상 자국이었어요. 저는 그 자국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왼쪽 손등, 엄지와 검지 사이, 동그란 화상 자국. 저도 똑같은 자리에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날, 보자기에 학을수 놓던 그날 밤, 다리미가 뜨거운 줄 모르고 잡았던 저는 손을 대었어요. 그러다 다리미가 엎어지면서 그 옆에서 자고 있던 아기도 손등에 작은 화상을 입었었죠. 제 손이 떨렸어요. 클라라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손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눈길은 그 흉터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위치도, 크기도, 모양도. 앉으세요. 클라라가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앉았습니다. 마르탱이 차를 따라 주었죠. 명자 선생님, 저희 딸의 작품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클라라가 옷걸이에 걸린 드레스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새하얀 드레스였어요. 치마 부분에 금빛 자수가 놓여 있었죠. 해를 품은 학이었습니다. 똑같은 문양이었어요. 날개의 선, 부리의 각도, 발톱의 개수까지. 제가 그날 밤 수놓은 그 학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문양 어디서 보신 적 있나요? 도윤이 통역했습니다. 클라라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건 제 디자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꾸 그리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요? 네. 손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클라라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기억한다는 말. 그 말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적은요? 없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어도 못해요. 클라라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무적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전통 문양에 끌려요.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명자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던 무늬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마르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선생님께 메일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혹시 이 아이와 선생님 사이에 뭔가 인연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아버지, 클라라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안하다, 클라라. 하지만 저는 입양아예요. 클라라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의 통역이 제 귀에 꽂혔어요.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양됐죠. 하지만 생모가 누군지 관심 없어요. 이미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클라라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협업은 순수하게 예술적인 이유로 하고 싶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팅은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협업 방향, 일정, 작업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죠. 하지만 저는 하나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클라라의 손등에 있는 흉터만 보였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섰어요. 도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파리의 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내 아이야,
저 아이가 내 아이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당연했죠. 버린 엄마를 누가 원하겠어요. 손등의 흉터가 욱신거렸습니다. 45년 전 그날 밤 뜨거운 다리미에 대었던 그 자리가 지금 다시 아팠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좀 드세요. 도윤이 물컵을 건넸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죠. 오늘 미팅 어떠셨어요? 좋았다. 클라라 리 실력이 대단하더라고요. 작품 세계가 확고해요.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과거의 기록들을 다시 꺼냈어요. 입양동의서. 그 서류 한쪽에 아기의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년월일 1981년 9월 14일. 성별여. 특이사항 왼손 등 화상 흔적 있음. 특이사항에 적힌 그 문장.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던 기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클라라 리가 제 딸이라는 증거. 저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다음 날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클라라의 스튜디오에서 만났어요. 이번엔 마르탱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와 클라라, 그리고 도윤만 남았죠. 오늘은 제 작업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클라라가 작업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천과 실, 바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걸 좋아해요. 명자 선생님의 자수를 보면서 나는 영감을 받았어요. 클라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였죠. 감정이 섞이지 않은. 이 문양 말이에요. 클라라가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해를 품은 학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렸어요. 5살 때 처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낙서였죠. 5살에요? 네.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시간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집이나 꽃을 그렸는데 저는 이 새를 그렸어요. 클라라가 오래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그린 서툰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학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왜 이 새를 그렸는지 물었어요. 저는 대답 못했죠. 그냥 손이 그리고 싶어 했다고 밖에.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5살. 제가 그 아이를 보낸 지 4년 후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자라고 있던 그 아이가 학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손이 기억한다는 게 이상하죠. 클라라가 자기 손을 바라봤어요. 머리는 모르는데 손은 아는 것 같아요. 이 문양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이 통역했죠. 사람의 몸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손은 더 오래 기억해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를 위해 이 문양을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면서요. 누구였는데요? 클라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클라라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작업 시작할까요? 그날부터 저희는 함께 작업했습니다. 클라라가 디자인하면 저는 자수를 놓았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조금 피곤한가 봐요. 쉬시는 게 좋겠어요. 클라라가 차를 따라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차를 따라주고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작업 중간에 클라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선생님, 자식 있으세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도윤을 가리켰습니다. 클라라가 도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자식은요? 왜 그렇게 물어보나요? 아까 소중한 사람을 위해 이 문양을 놓았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딸이 있었나 해서요. 클라라의 목소리에 뭔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있었다고요? 지금은요?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왜요? 제가 지킬 수 없었어요. 그 아이를 지켜줄 능력이 없었어요. 말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클라라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저 바늘을 움직이고 있었죠. 후회하세요? 매일 후회해요. 그럼 왜 찾지 않았어요? 찾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클라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저는 입양아예요. 생모가 누군지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요? 마르탱 씨가 말씀하셨어요. 클라라가 바늘을 내려놓았습니다. 생모가 저를 버렸어요. 이유는 모르죠. 편지도, 메시지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대요. 그냥 입양기관 앞에 두고 갔대요. 그 말이 칼이 되어 저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하나 남긴 게 있었어요. 클라라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천 조각이었습니다. 낡고 해진 작은 천 조각. 그런데 그 위에 희미하게 남은 금빛 실이 보였어요. 학의 날개 일부였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거예요. 보자기 한쪽 끝이었대요. 나머지는 다 찢어지고 이것만 남았죠. 클라라가 그 천을 쓰다듬었습니다. 어릴 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낡은 천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크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자수라는 걸. 누군가 정성껏 수놓은 거라는 걸. 저는 그 천을 보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제가 수놓은 보자기였습니다. 45년 전 밤새워 놓았던 그 자수였어요. 이 실을 만진 사람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정성껏 수를 놓았는지, 무슨 의미인지.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선생님, 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사랑이에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이 자수를 놓은 사람은 당신을 사랑했어요. 정말 많이. 클라라가 저를 빤히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구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클라라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천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됐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작업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물을 가져다 주었죠. 어머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다. 클라라 리와 무슨 얘기 나눴어요? 둘 다 표정이 안 좋았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윤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가방에서 오래된 기록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입양 서류, 사진,
그리고 제가 그린 학 또한 이 시를 끊을 수도 다시 잊지도 못하는구나. 중얼거렸어요. 클라라는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라요. 저도 말할 용기가 없었죠. 차라리 이대로 모르는 척하는 게 나을까요? 작업만 끝내고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럴 수 없었어요. 새벽 4시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클라라에게 펜을 들었지만 다음 문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써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찾고 있었다고?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편지는 완성하지 못했어요.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클라라 리의 개인 전시회가 열린대요. 가보시겠어요? 전시회? 네. 마르탱 씨가 초대장 보냈어요. 클라라 리의 지난 작품들을 볼 수 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는 말의 지구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어요. 입구에는 클라라 리 뿌리를 찾아서 라는 제목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드레스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한국 전통 문양을 응용한 작품들이었죠. 학, 모란, 연꽃, 매화. 제가 평생수 놓아온 무늬들이 현대적인 드레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도윤이 감탄했어요. 저도 놀라웠습니다. 클라라의 실력은 뛰어났어요. 그런데 한쪽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클라라의 사진들이었어요. 5살 때 그린 학 그림, 10살 때 만든 천 인형, 15살 때 처음 디자인한 드레스. 모두 한국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었죠. 사진 옆에는 클라라의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왜 이것들에 끌릴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문양. 하지만 내 손은 안다. 내 손은 기억한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전시장 끝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작은 유리 케이스 안에 천 조각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보여줬던 그 천, 보자기의 일부였죠. 설명 패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가진 유일한 단서. 1981년 서울에서 파리로. 이 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저는 그 케이스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제 손이 유리에 닿았어요. 어머니, 도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세요. 아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선생님, 돌아보니 클라라가 서 있었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오셨네요. 좋은 전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클라라는 미소 짓지 않았어요. 이 천 조각 보셨죠? 네,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 자수를 놓은 사람을 안다고? 클라라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누구예요? 제 생모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술만 떨렸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클라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버지가 어젯밤에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1981년도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그 아이의 보자기에 학을 수놓았다고. 클라라, 왜 말 안 하셨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셨잖아요. 클라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손등 흉터 보고 아셨죠? 그런데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전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45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왜 찾지 않았어요? 왜 저를 버렸어요? 할 수 없었어요. 저는 미혼모였어요. 당신을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형편이요? 그게 이유예요? 저는 45년 동안 제 뿌리를 찾았어요. 왜 한국 문양에 끌리는지, 왜 이 천을 놓지 못하는지, 왜 제 손이 학을 그리는지 매일 궁금했어요. 클라라, 제발.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이제 와서 할 수 없었다고요? 클라라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당신이 필요 없어요. 이미 아버지가 있어요. 저를 키워주신 진짜 아버지가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훌륭한 아버지를 만났어요. 저보다 훨씬 나은 분이죠. 그럼 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제 앞에 오신 거예요?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한지. 확인하셨죠? 저 잘 살아요. 행복해요. 이제 돌아가세요. 클라라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가요. 전시장을 나왔습니다. 파리의 거리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돌아가야지. 아직 작업이 남았는데요. 못하겠다. 그 아이가 원하지 않아. 손이 떨렸어요. 옷을 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야기해 주세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요. 저는 도윤을 봤어요. 제 아들을. 제가 키운 아이. 너는 알고 있었니? 어렴풋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실수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어머니한테 딸이 있었다고 왜 물어보지 않았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머니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도윤이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찾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그 아이는 날 원하지 않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생모가 나타났으니까요. 도윤아, 작업 마치고 가요. 그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편지를 썼어요. 이번엔 완성했습니다. 클라라에게. 나는 평생 완벽한 작품만 만들려 했다. 한 땀도 틀리지 않으려 했고, 매듭도 보이지 않게 하려 했다. 너를 보낸 그 죄책감을 감추려고. 하지만 이제 안다. 완벽한 작품은 없다는 걸. 완벽한 인생도 없다는 걸. 너를 보낸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하지만 동시에 너를 지키려 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거 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할 말이 없구나. 너를 사랑한다. 평생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명자. 편지를 봉투에 넣었어요. 하지만 보낼 용기는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만 있었어요. 작업을 핑계로 클라라를 만나지 않았죠. 도윤이 대신 스튜디오에 다녀왔습니다. 클라라, 이도 작업 안 하고 있대요. 그래, 마르탱 씨가 걱정하시더라고요. 둘이 좀 만나보시는 게 어떠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어요. 똑똑. 노크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클라라가 서 있었어요. 들어가도 돼요? 저는 놀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클라라가 먼저 안으로 들어왔어요. 혼자 계시네요.
도윤이는 저녁 먹으러 나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클라라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자수틀이었습니다. 작업 좀 같이 해요. 지금요. 네. 여기서요. 클라라가 자수틀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과 실, 바늘을 꺼냈어요. 우리 협업 작품이요. 같이 만들어야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클라라가 실을 꿰었어요. 이 실을 한번 잡아보세요. 저는 실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손이 떨리시네요. 미안해요. 요즘 컨디션이. 거짓말 마세요. 클라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거 알아요. 저도 떨려요. 클라라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제가 꿰을게요. 클라라가 바늘에 실을 꿰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바늘을 쥐어줬어요. 같이 놓아요. 우리는 함께 바늘을 잡았습니다. 클라라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첫 땀을 놓았어요. 천을 뚫고 나온 바늘 끝이 반짝였습니다. 이 느낌 클라라가 중얼거렸어요. 이상해요. 마치 오래전에도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럴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손끝에는 기억이 남아요. 시간보다 오래가는 기억이요. 두 번째 땀을 놓았습니다. 클라라의 손이 제 손을 이끌었어요. 제가 아기였을 때 당신이 절 안았죠. 네, 그때 이 손으로 절 감싸줬죠. 그랬어요. 왜 그때 놓았어요? 왜 끝까지 안고 있지 않았어요? 클라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당신을 지킬 힘이 없었어요. 세 번째 땀을 놓았어요. 학의 날개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이었어요. 저는 26이었죠. 미혼모였어요.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요. 미혼모는 죄인 취급을 받았죠. 일자리도 없었고 가족도 저를 외면했어요. 네 번째 땀. 당신을 임신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키울 수 없다는 걸. 하지만 뱃속에서 당신이 움직일 때마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다섯 번째 땀. 당신을 낳던 날,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흩날리고 있었죠. 싸늘한 바람도 불었어요. 클라라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안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를 만진 기분이었어요.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웠죠. 여섯 번째 땀. 3일 동안 당신을 안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작은 월세방에서 당신을 재우고 젖을 먹이고. 일곱 번째 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여기서 키우면 안 된다는 걸. 나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이 아이가 불행할 거라는 걸. 여덟 번째 땀. 학의 한쪽 날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보자기를 만들기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만든 보자기로 당신을 싸서 입양기관에 데려갔어요. 아홉 번째 땀. 그런데 뭔가 끊어지는 느낌에 도저히 그대로 보낼 수 없었죠. 나는 보자기에 수 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입양기관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그렇게 사흘 밤을 새워 수를 놓았죠.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어요. 이 실이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이 무늬가 당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으면서. 이 문양을요. 네. 해를 품은 학.
당신을 지켜줄 수호신이길 바랐어요. 10번째 땀.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놓은 보자기에 당신을 싸서 놓아줬어요. 당신을 안고 있던 손을 풀었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클라라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천 위에 떨어졌어요. 왜 이제 와서 말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을 버린 엄마였잖아요. 버린 게 아니잖아요. 클라라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키려고 놓아준 거잖아요. 클라라, 이해해요. 이해하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클라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45년이에요. 45년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 바늘을 잡고 실을 꿰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면서 너를 잊으려고 했어. 잊어졌어요? 단 하루도.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너를 생각했어.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건강할까? 날 원망할까?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늘을 들었어요. 11번째 땀부터는 클라라가 주도했습니다. 제 손은 그저 따라갔어요. 제 양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저를 진짜 딸처럼 키워주셨어요. 사랑해주셨고, 지지해주셨어요. 다행이야. 하지만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퍼즐 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 12번째 땀. 제 뿌리가 어딘지 몰랐어요. 왜 한국 문양에 끌리는지, 왜 이 학을 그리는지. 13번째 땀. 이제 알았어요. 제 손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의 손을요. 우리의 손이 겹쳐진 채로 움직였습니다. 한 몸처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클라라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릴게. 하지만 클라라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 손은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의 온기를요. 우리는 밤새 자수를 놓았습니다. 해를 품은 학이 완성되어 갔어요. 날개를 활짝 펼친 학이 태양을 감싸하는 형상이었죠. 마지막 땀을 놓을 때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이 작품, 제목이 뭐예요? 매듭이라고 하면 어떨까? 매듭. 응. 끊어진 실을 다시 잇는 거지. 클라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매듭. 그 순간 우리의 손끝이 마지막 실을 꿰었습니다.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땀은 삐뚤어졌고, 어떤 실은 엉켰고, 어떤 매듭은 튀어나와 있었죠. 실패작이네요. 클라라가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진짜야. 저도 웃었어요. 완벽하지 않은 게 진짜 인생이야. 완벽하지 않은 게 진짜 사랑이고. 클라라가 작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름답네요. 그래. 아름답구나. 우리는 그렇게 밤을 새웠습니다. 엄마와 딸이 45년 만에 같은 실을 잡고 파리 패션위크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랑 팔레의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어요. 저는 백스테이지에서 긴장한 채로 서 있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장되는구나. 당연하죠. 세계적인 무대잖아요. 클라라가 모델들에게 지시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작품들을 입히면서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작업했습니다. 매일 밤 함께 실을 꿰고 바늘을 놓고 이야기를 나눴죠. 클라라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프랑스에서의 생활, 디자이너가 되기까지의 과정.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고통, 홀로 도윤을 키운 이야기, 자수에 매달린 이유.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영자, 클라라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렀어요. 이거 봐요. 클라라가 드레스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대표작, 매듭이었어요. 하얀 드레스에 금빛 자수가 놓여 있었죠. 해를 품은 하기 가슴 부분에서 시작해 치마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은 일부러 실을 남겨뒀고, 어떤 부분은 매듭이 드러나 있었죠. 불완전한 아름다움이에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니까요. 저는 그 드레스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뭐가요? 나를 받아줘서. 클라라가 잠시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무대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마르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두 분 다 긴장하셨죠? 많이요. 클라라가 웃었습니다. 마르탱이 제 손을 잡았어요. 명자, 고마워요. 내 딸에게 뿌리를 찾아줘서. 제가 고마워요. 제 딸을 지켜줘서. 마르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클라라는 우리 모두의 딸이에요. 당신이 낳고 제가 키우고 이제는 함께 사랑하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쇼가 시작되는 신호였죠. 음악이 흘렀어요. 첫 번째 모델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한 벌 한 벌 우리의 작품들이 무대를 걸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난 드레스들. 한국의 문양이 프랑스의 실루엣으로 다시 태어난 옷들. 그리고 마지막, 매듭이 등장했습니다. 무대가 환해졌어요. 흰 드레스가 빛을 받아 반짝였죠. 금빛 학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모델이 천천히 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드레스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서 멈췄죠. 조명이 드레스의 세부를 비췄습니다. 불완전한 땀들, 드러난 매듭들, 남겨진 실들. 저게 뭐지? 누군가 속삭였어요. 실수인가? 아니야, 의도적인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클라라가 무대로 걸어 나갔어요. 그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영자, 저는 놀라 클라라를 봤어요. 같이 나가요. 나를. 네. 이건 우리 둘의 작품이에요. 클라라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대로 나갔어요. 조명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클라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 작품의 제목은 매듭입니다. 클라라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끊어진 실을 다시 잇는 것, 불완전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객석이 조용했어요. 이 작품은 제 생모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클라라가 저를 바라봤어요. 45년 만에 만난 저의 엄마와요.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어떤 땀은 어긋나 있고, 어떤 매듭은 보이고, 어떤 실은 남아 있어요. 클라라가 드레스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끊어졌지만
다시 이어진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사랑. 클라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메르시, 마망.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무대 위에서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클라라가 저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저는 딸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마르탱도 울고 있었어요. 도윤도 눈을 닫고 있었죠. 무대 조명 아래서 우리는 포옹한 채 서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45년 만에. 쇼가 끝나고 백스테이지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이 작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생모를 어떻게 찾았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클라라가 대답했어요. 이 작품은 용서와 화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저는 클라라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고 아름다운 내 딸. 명자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제게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도윤이 옆에서 통역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평생 완벽한 작품만 만들려 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 땀도 틀리지 않으려 했고, 흠도 보이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은 불완전한 것이라는 걸요. 클라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클라라, 마르탱, 도윤, 그리고 저. 건배. 마르탱이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식사를 하면서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명자, 한국으로 언제 돌아가요? 모레 비행기야. 그렇게 빨리요? 클라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일정이 그래. 한국에 오래 계시면 안 돼요? 내 일이 있잖아. 나는 방해하고 싶지 않아. 방해가 아니에요. 클라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좀 더 같이 있고 싶어요. 45년을 못 봤는데 일주일은 너무 짧아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그럼 제가 한국에 갈게요. 뭐 다음 달에 시간 낼 수 있어요. 한국 가서 명자의 작업실도 보고 도윤도 더 알아가고 싶어요. 도윤이 웃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당연하죠. 클라라가 도윤을 봤어요. 어렸을 때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누나가 있는 줄 알았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끔 다른 아이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긴 목소리로요. 저는 두 자식을 바라봤습니다. 한 명은 제가 낳았지만 키우지 못한 딸. 한 명은 제가 낳고 키운 아들. 이제 두 사람이 남매가 되었습니다. 고마워. 제가 말했습니다. 둘 다 고마워. 마르탱이 조용히 웃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네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가족이지만요. 가장 아름다운 가족이에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클라라가 저를 배웅해 줬어요. 영자, 응, 오늘 무대에서 제가 마망이라고 불렀잖아요. 응, 놀랐죠? 많이.
클라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 말이 저절로 나왔거든요. 괜찮아. 부담 갖지 마. 아니에요. 클라라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엄마라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천천히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클라라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파리의 밤거리에서 엄마와 딸이 호텔 방으로 돌아와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가방에서 그 편지를 꺼냈어요. 클라라에게 쓴 편지. 읽어보다가 천천히 찢었습니다. 이제 편지는 필요 없었어요. 우리는 직접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45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이제 한 땀의 실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방은 여전했어요. 낡은 자수틀, 실타래들, 오래된 바늘들.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었죠. 저는 새 작품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시간의 자수였습니다. 천을 펼치고 밑그림을 그렸어요. 두 개의 손이 하나의 실을 잡고 있는 형상이었죠. 바늘을 들었습니다. 첫 땀을 놓으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예전과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한 땀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땀. 천천히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도윤이 공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클라라 누나한테 메시지 왔어요. 뭐래? 다음 주에 한국 온대요. 사흘 정도 머물 수 있대요.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방 준비해야겠네. 제 집에서 묵으면 되죠. 아니야. 우리 집에서 재워야지. 어머니 집은 좁잖아요. 괜찮아. 같이 자면 돼. 도윤이 웃었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요. 저는 작품을 내려다봤습니다. 짐을 내려놓았거든. 45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짐을. 그날 밤 클라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영자, 화면 속 클라라가 웃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응. 너는? 바빠요. 다음 컬렉션 준비하느라.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다음 주에 한국 가는 거 도윤이한테 들었죠? 응. 기대하고 있어. 클라라가 뭔가를 들어 보였어요. 천 조각이었습니다. 이거 봐요. 제가 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천의 학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운 땀이었죠. 직접 놓았어? 네. 명자가 가르쳐준 대로요. 잘했네. 보고 싶어요. 클라라가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는 한참을 화면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영자, 응. 사랑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 처음으로 제대로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하지만 그날 오후 공방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도윤이 옆에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쓰러지셔서 급히 모셨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죠. 보호자분과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도윤이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 후에 들어왔는데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봐. 나도 알아야지. 췌장암 말기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요즘 계속 아팠으니까요. 얼마나 남았대? 어머니, 말해봐. 서너 달이래요. 길어야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클라라한테 알리지 마. 어머니, 다음 주에 온다며. 그때까지는 비밀이야. 하지만 제발. 내 마지막 부탁이야. 도윤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공방으로 돌아왔어요. 의사는 입원을 권했지만 거부했습니다. 병원보다는 이곳에서 보내고 싶었어요. 시간의 자소를 계속 만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바늘을 잡기도 힘들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작품을 완성해야 했어요. 한 땀 한 땀 천천히 술을 놓았습니다. 두 개의 손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한 손은 늙은 손이었고, 한 손은 젊은 손이었죠. 그 두 손이 하나의 실을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클라라가 한국에 왔어요.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억지로 기운을 내어 웃었죠. 명자, 클라라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클라라는 제가 야윈 걸 눈치챘어요. 많이 마르셨네요. 편찮으세요? 아니야. 요즘 작업하느라 바빴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사흘 동안 저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방을 구경시켜주고 자수박물관에 데려갔어요. 도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인사동 거리를 걸었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클라라가 물었어요. 명자, 새 작품 보여줄 수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 괜찮아요. 진행 중인 것도 보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작품을 보여줬어요. 시간의 자수. 클라라가 작품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응. 두 개의 손. 하나의 실. 그리고 그 실 중간에 매듭이 있었어요. 아름다워요. 클라라가 손으로 천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 끝났네요. 여기 실이 멈춰 있어요. 응. 마지막 부분을 못 놓고 있어. 왜요? 끝내고 싶지 않아서. 클라라가 저를 봤어요. 명자,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이상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도윤이도 이상하고 엄마도 이상해요. 무슨 일인지 말해줘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클라라, 네, 나 많이 아파. 병원 가봤어요? 응. 갔어. 뭐래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클라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미안해. 숨기려 했는데. 얼마나요? 얼마나 남았어요? 서너 달. 클라라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제 막 만났는데. 미안해.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내가 걱정할까봐. 클라라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싫어요. 가지 마요. 클라라, 4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막 엄마를 찾았어요. 가면 안 돼요. 저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그날 밤, 클라라는 제 곁에서 잠들지 않았습니다.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영자, 응, 작품 같이 완성해요. 뭐. 시간의 자수. 우리 같이 마지막 실로 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까지 우리는 작업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지막 땀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안 놓아요? 클라라가 물었어요. 이건 내가 놓아야 해. 제가요? 응. 내가 시작했으니 너는 이어가는 거야. 하지만 부탁이야. 내가 없어도 이 시를 이어가 주어. 클라라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다음 날 클라라는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포옹을 했습니다. 다시 올게요. 응. 기다릴게.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는 걸. 그 후 한 달. 저는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바늘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죠. 도윤이 간호해 줬습니다. 매일 병원에 다녀오고 약을 챙겨주고 곁에 있어 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클라라와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저는 최대한 밝게 웃으려 했죠. 잘 지내? 네. 명자는요? 나도 잘 지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야 한 땀의 실이 제자리를 찾았다. 펜을 놓고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장례식 날, 클라라가 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요. 더 자주 올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걸. 도윤이 클라라를 안아줬습니다. 누나, 어머니는 행복하셨어요. 누나를 만나서.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클라라가 다시 한국을 찾았어요. 자수박물관에 제2작전이 열렸습니다. 이명자 추모전 시간의 자수. 전시장 중앙에는 미완성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시간의 자수. 두 개의 손이 하나의 실을 잡고 있는 작품. 하지만 마지막 부분, 실이 중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그 작품 앞에 한참을 섰어요. 영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바늘과 실을 꺼냈어요. 저 작품 만질 수 있나요? 박물관 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안 되는데요. 제발요. 저는 명자의 딸이에요. 이 작품을 완성해야 해요.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라라는 작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늘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실을 꿰었어요. 한 땀. 손이 떨렸습니다. 또 한 땀. 눈물이 떨어졌어요. 마지막 땀. 실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개의 손이 하나의 실로 완전히 이어졌어요. 이제 제가 이어갈게요, 엄마. 클라라가 작품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클라라는 한국을 자주 찾았어요.
도윤과 함께 명자의 공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었죠. 전통과 현대를 잇는 작품들. 엄마가 시작하고 딸이 이어가는 작품들. 어느 봄날 클라라는 자수박물관 정원에 섰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새 작품이 들려 있었죠. 해를 품은 학. 날개를 활짝 펼친 학이 태양을 감싸 안은 형상. 완벽하지 않았어요. 어떤 땀은 삐뚤고 어떤 매듭은 드러나 있었죠. 하지만 그게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잘 지켜보고 있죠? 클라라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실, 제가 잘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며 클라라를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포옹처럼. 사랑해요, 엄마. 클라라의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흘러갔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이나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으로 위로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바람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